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불편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식단에 대한 불편함도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뇨 고위험군, 즉 당뇨 전 단계 수준의 혈당 수치를 갖고 있었던 저는 사실 제 몸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제 어머니께서 당뇨병 단계나 다름없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저는 당뇨, 대사질환, 다이어트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식단을 고쳐나가는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당뇨 환자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현재 먹지 말아야 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야 하는 것부터 분별을 하고 식습관을 고쳐 나갔고요. 제 영상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위주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반대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먹어도 괜찮은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이 줄어들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통곡물, 대부분의 채소류, 단백질, 지방, 천연당의 과일,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통곡물인데요. 잡곡밥, 통밀빵, 콩밥, 대부분의 콩류는 안심하고 드시는 정도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당뇨 환자라도 탄수화물은 일정량 먹어줘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인데 당뇨 환자라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영양 결핍 또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은 더 악화될 게 뻔하고요.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건강한 상태의 성인도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몸에 큰 이상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질병이나 사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영양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뇨 환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잡곡밥을 먹어라, 콩밥을 먹어라, 빵을 먹더라도 통밀빵 같은 걸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 요점은 결국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탄수화물 섭취를 통곡물, 잡곡밥 이런 건 위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콩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채소류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뒤에서 좀 다른 사례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으로 단백질입니다. 두부 같은 거 당뇨 환자에게 좋고요. 생선이나 고기류도 드셔도 돼요. 생선은 일주일에 한 2마리 정도 드시면 괜찮다고 하고 두부는 일주일에 1모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계란 인자는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드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보통 영양적인 측면에서 하루에 2개에서 4개 사이를 추천하니까 당뇨 환자이신 분들도 부담되지 않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적당히 드신다고 하면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고기로 배를 채운다거나 배부르게 먹을 정도보다는 식당에서 1인분으로 파는 정도가 적당 수준인데요. 보통 150g에서 한 200g, 조금 욕심해서 먹는다면 한 250g 정도 수준이겠죠. 대신에 야채와 함께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햄, 소세지, 스팸 같은 가공육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끊으신다는 전제하에 고기류를 드셔도 되는 거죠. 또한 대부분의 해산물도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개류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드시면 몸에 좋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지방을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있고요. 올리브 오일도 좋죠. 대신에 요리할 때 식용유나 까놀라유 같이 건강한 사람 몸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오일들은 피하시고 요리를 해서 드세요. 또한 아보카도도 매우 질 좋은 지방 섭취원 중에 하나죠.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죠. 이 2가지는 지방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지방인데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이기 때문에 결핍이 돼서도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오메가3 결핍이 미국 성인 사망 원인의 6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 오메가3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통 지방이라고 하면 멀리 해야 하는 것처럼, 특히 다이어트에 적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에요.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지방인데, 그런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저탄고지를 한다면 저탄을 해야 하는데
마치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식용유처럼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그런 지방은 당연히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천연당의 과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예요. 이 사과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유럽 8개 나라 성인 남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과일과 채소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5%에서 50% 정도 낮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과는 하루에 3분의 2 정도 먹으면 당뇨 예방으로도 괜찮은 효과를 보여주고 당뇨 환자도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3분의 2알 정도 껍질째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여기서 껍질째 먹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인데요.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사과의 천연당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 즉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딸기나 키위도 생과계로 GI 지수가 30 내외로 낮은 편에 속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지 않는 과일들이어서 괜찮다고 해요. 다만 사과, 키위, 딸기 등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이 과일들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먼저 식사 직전에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즙을 짜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은 당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씻어서 있는 그대로 드셔야 돼요. 추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방송의 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소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로 MBN의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20년 2월 18일 방영됐던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남성분은 2020년 당시 53세시고 28세 때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당뇨의 원인을 보면 당뇨가 안 걸렸던 게 이상할 정도의 식단이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경비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던 남성분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기가 어려워서 과자나 초콜릿 등을 밥 대신 매우 자주 드셨다고 하고요. 당시 몸의 증상으로는 콜라 1.5리터를 흡입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자주 드셨고 화장실도 자주 가는 증상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혈당은 하이라는 수치를 가졌는데 혈당 수치 하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휴대용 혈당기에서는 보통 500에서 600 정도의 수치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너무 높아서 측정 불가 수준인 하이가 찍힌다고 합니다. 이 남성분께서 혈당이 하이였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분께서 어느 날 검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에 하얗게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서 당이 배출돼서 검은 바지에 하얗게 당이 묻어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셨죠. 게다가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은 실명했었고 왼쪽 눈은 바늘구멍으로 사물을 보는 듯한 정도의 시력으로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는 수준의 시력을 상실하시는 합병증까지 왔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1.0의 시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당뇨 약도 끊은 채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식단을 지금까지도 매일 드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모든 식재료를 가열하지 않고 껍질째 생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무, 고구마, 당근, 우엉, 양파, 감자, 견과류, 쌀겨 이렇게 있는데요. 흰 쌀밥은 안 드시고 쌀겨를 가루로 내서 드신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식재료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 없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또한 이 남성분은 고기를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고기를 드신다고 하네요. 대신에 고기만 드신다고 하고요. 조금은 고생스러운 식단이긴 해도 결국엔 시력도 회복하시고 당뇨약도 끊고 완치가 되셔서 감사와 행복감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은 표정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무조건 이렇게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분의 방법과 드셨던 식재료들을 참고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분의 당뇨 원인이 되었던 음식들, 이건 결국 당뇨 환자든 아니든 일상에서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이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직접 당뇨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당뇨 고위험군에 다다르다가 식단을 고치고 정상화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입장에서 실제 환자분들이 정말 고통이 심하실 것 같다는 추측은 해보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고생이 덜어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채널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제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께서 내용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내용들 보시고 도움 받아 가시고요.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